안녕하세요. 성산케미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대한금속에 관해 살펴볼 거예요. 자, 재물을 먼저 볼게요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. 멤버십 가입하시면 부당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.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도 가능합니다.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해요.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.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. 재물을 보시면 현금률 보율이 268%, 부채 비율이 44%입니다. 아주 돈이 많은 회사는 아니지만 더 엄청나게 또 위험한 회사는 아니에요.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는데 크게 큰 흑자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19년도 이후보다는 줄어드는 게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. 웬만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. 1973년도에 설립됐죠. 스테인레스 하나만을 제조한 기업인데, 열처리 가공 공장의 강점이 있고요. 또 수요자 요구에 맞춘 주문 및 계획 생산으로 다품종 주문자 요구 제품의 생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. 이 주식의 그 월봉의 추세를 보면 월봉의 위치가 가히 높지 않죠. 제가 유튜브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20년도 1월 달에 뭔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해요. 그러면서 코로나 때 1,300원대까지 무너지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.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제 극복을 해서 돌아 나가는데, 음,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죠. 월봉에서 즉 오실레이터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월봉에서의 대량 거래는 이 하단에서 20년도 5월 달에 바닥에서 터졌죠. 월봉에서의 대량 거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월봉 상단에서 터진 게 아니고 월봉 하단에서 들어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20개월선 즉 일봉에서도 그 황금일선인 21선이 무섭지만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20개선 뚫기가 참 어려워요. 그래서 이 주식 이 근처를 갔다가 다시 한번 깊은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 11월 달, 즉 이 11월 달을 보면 주식이 그 하락과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변곡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여기를 잘 지지해주고 돌아 나갔어요. 그 달이 작년 11월 달이에요. 12월 달, 1월 달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주봉에서도 볼 수 있어요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3월 달에 급락을 맞이한 이후에 주봉에서 옆으로 잘 가고 있죠. 자, 이렇게 옆으로 가던 친구가 이렇게 12월 달에 5선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번 2주간의 조정을 받고 12월 30일 날 작은 거래량으로 5주선을 뚫어놨고 1월 달 첫째 주 안착, 이번 주에 10주선 돌파와 함께 60주선 딱 맞고 떨어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. 자, 일봉에서 보시면 60주선의 끝에가 바로 1월 15일 날 상승을 유지한 1월 15, 11월 11%로 올라간 바로 이 자리예요. 자, 저 자리에서 이 앞에 있는 모든 작은 거래량 정도는 다 뚫어주는 대량 거래가 실행이 됐죠. 자,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될 때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라 바로 하단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주봉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여기죠. 즉 누군가 물량을 빨고 빠져나갔다고 보기엔 조금 언밸런스하죠. 즉 고점을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자리에서 지금 물량을 모으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이 주식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언덕이 생기고 산이 생기고 이렇게 변곡점이 생기게 되는데 각각의 변곡점을 돌파할 때 가장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줘요. 즉, 첫 번째 옆으로, 특히 옆으로 길게 간 변곡점 돌파할 때가 제일 파워풀한데 이때 보시면 20년도 11월 달에 길게 옆으로 간 날을 바로 12월 8일 날 나 돌파할래 하고 딱 그 양복을 하나 띄워주고서 바로 날아갔죠. 이때가 14% 다시 그 다음날 8%까지 급등하게 됩니다. 급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황금일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. 그렇지만 이 친구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또 변곡점이 생기게 돼요. 이렇게 두 개의 변곡점이 생겼는데 이 변곡점을 1월 10일 날 뚫어졌고 13일 날 안착. 그러고 두 번째 변곡점은 14일 날 안착을 해줬어요. 자, 이 친구가 이런 대량 거래가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되면 이 친구는 지금부터 두 번째 변곡점, 즉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.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꾼 건 1월 14일이죠. 이렇게가 됩니다. 따라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싶은데 다 매수하려면
자, 5일선 기준으로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. 그럼 5일선까지 살짝 조정이 올 테고 5일선 기준으로 이 자리를 딛고 돌아 나갈 때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. 손절의 폭은 짧은 게 좋고 이 황금일선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리면 좀 아파요. 21선까지 한 7%가 되기 때문에 5, 6% 이상의 손실을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서 깨면 손절하든가 아니면 계획을 잡고 황금일선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가 됩니다. 이 공간에서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볼 생각이고요. 꾸준히 들고 갈 때 월봉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최종 목표가인 20개월선인데 20개월선까지만 가도 수익률이 60%예요. 물론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일봉에서 황금일선을 깨고 다시 한번 주저앉는다든가 이러기 전에 다 손절칠 생각이고요. 이 모든 계획과 생각이 맞아서 추세가 잘 유지가 된다면 저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주식은 확실한 건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꼭 60% 가겠네 이런 건 없고요.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 가능하고 이탈하면 손절했다가 다시 한번 거꾸로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신규 매수를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. 이 종목이 지금 특별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. 향후 좋은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다음 종목은 SAT예요. 그래도 멤버분께서 상담을 하셔서 한번 영상 촬영을 좀 했었는데 위치와 반응이 좋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사실 SAT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종에 새로 넣을 정도로 사실 이 종목을 어제 관종에 넣었어요. 이 종목을 이제 관종에 넣은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, 물론 이 친구가 3월달 저가인 1,000원 대비 고점인 3,300원을 찍기는 했어요. 즉 300%의 달성을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오른 뭐 4배, 5배 시원한 게 아니고 이제 딱 300%권을 달성을 했죠. 그러면서 월봉에서 있는 이 변곡점과 중요한 매물대를 다 뚫었어요. 보시게 되면 이게 정오에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. 이렇게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뚫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. 이런 자리들을 뚫고 나갈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10월 달에 사상 최대의 대량 거래가 실렸죠. 그러면서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안착이라는 걸 언젠간 하게 되는데 물론 안착하고 올라가는 것도 많아요. 반드시 안착한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에요. 그만큼 시장은 어렵고 타이트해요. 이게 20년도 12월 달에 이 변곡점까지 안착을 딱 했는데 이 자리가 바로 5개월 선이 되고 드디어 첫 급등을 했죠. 이번 달에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이 10월 달에 한번 급등을 시원한 이후에 이제 첫 급등을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친구를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. 모든 게 주식은 제멋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. 그렇지만 제가 이 종목을 관종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봉과 월봉에 있는데 주봉에서 비록 급등했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종가는 결국 오주선 위에 깔끔하게 올려놓은 형태가 돼요. 자, 이렇게가 되죠. 물론 이 친구는 밀리면 이렇게 황금주선인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. 이 주식이 여기를 밀리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추세가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 20년도 10월 달에 들어온 이 대량 거래, 이 앞에 있는 모든 걸 다져본 대량 거래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 이 친구는 오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당히 좋아는 보여요. 따라서 일봉에서 이날 17% 상한가 갖다 밀린 것도 아니고 17% 밀린 건데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이렇게 변곡점을 맞고 떨어진 거예요. 자, 이 주식은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가장 파워풀하고 또 새로운 큰 상승이 보이죠. 자, 이렇게가 됩니다.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부담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SAT를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를 목표가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맞고 떨어졌죠. 이 자리만 오면 팔려고 하다 보니. 근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주식은 지켜나가야 될 자리만 잘 지켜나가면 돼요. 즉, 이제 5개월, 5일선은 안 깼는데 5일선 좀 따라 올라가겠죠. 이렇게 밀려 있어서도 어차피 5일선보다는 좀 올려 있고, 그러고 이 앞에 있는 모든 잡아먹는, 그러니까 이 작은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고 중간에 매집봉이 하나 생겼죠. 자,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월요일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십자 도지가 생긴다거나 양봉이 하나 뜬다거나 또는 황금일선까지 살짝살짝 밀려도 이 근처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저는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. 매수를 해서
이 고점이 아니라 이전 고점, 즉, 가격이 3,300원대, 그 SAT 15일 종가의 상한가보다는 좀 안 되지만, 이 정도까지 1차 목표가를 일단 잡고, 저때 만약에 올라갈 때, 1월 15일 날 실린 거래량이 1,400만 주인데, 오전에 벌써 800만 주, 1,000만 주가 터지면 이 자리 뚫을 확률이 높죠. 그냥 강력하게 홀딩해서, 새로운 신고가까지 보려고 그래요. 자, 여기가 됩니다. 물론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일봉에서 이렇게 황금일선을 깬다거나 중요한 변곡점 자리를 이탈을 하면 당연히 손절을 진행할 생각이고요. 주봉에서도 당연히 오주선 이탈, 황금주선까지 이탈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을 감행할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진입할 때 항상 계획을 짜요. 그래서 이 주식이 이 자리를 안 깨면은 나는 사고 또 어디까지 밀리면 분할 매수를 하겠다.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는데 SAT라는 종목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. 가만히 보시면 물론 이때 매도를 안 했다 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개인적인 견해고요. 꼭 이 생각이 맞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, 현금 유보율이 556%에 부채 비율이 46%예요. 빚이 없죠, 별로. 그러고 배당도 해마다 2% 이상씩 주기 때문에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아주 훌륭한 회사죠. 이 유보율이 3000%가 되는 기업도 안 주는 애들은 안 줘요. 나쁜 기업입니다. 자, 이 사업 부분이 고통 관련 장비 제조 설치 및 유지 보수, 모바일 관련 부품 납품 이렇게 돼 있죠. 또 중소회사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가 있어요. 이 건설 폐기물이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그 각광을 받겠죠. 우리나라 주식들은 보통 이제 수혜를 받는 소부장이라는 게 소재 부품 장비가 꼭 반도체에만 해당되진 않아요. 건설 관련주들이 되게 핫하죠, 지금. 현대건설, 대우건설 할 거 없이, 뭐 HD, 현대산업개발 등. 당연히 건설 경기가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이 청년단지, 이런 거 관련해서 좋아질 거예요. 그러면 건설이 되면 당연히 건설 폐기물 관련이 주목을 받겠죠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라도 이 친구는 벽산화츠 같은 이런 종목이 날아갔을 때 못 갔으니까 그다음 후발 투자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기준을 삼아서 매수 매도를 진행할 생각이고요. 또 저의 생각과 보는 판단이 틀려서 이게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전체적으로 밀리면 방법이 없어요. 외국인하고 기관이 맘 잡고 던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던지기 때문에 그럴 땐 대응을 할 생각이고 또 이 판단이 틀려서 밀리면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할 생각인데 결론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매도 안 한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밑에서 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판단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. 음, 물론 이제 제가 30분 봉이나 3분 봉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하루 단타였다면 오늘 하루 단타였다면 1월 5일 날 이 생긴 저점, 이 저점을 깼을 때 사실은 위험해서 손절을 해야 되지만 보통 스윙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오히려 매수를 해서 들고 가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이 월봉 고점 이런 데 단타를 칠 때는 이제 제가 월봉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데서 보시면 이런 데서 칠 때는 빠르게 빠져나가고 하는 게 맞지만 이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가려고 하고 어느 정도 좀 승부를 보려고 하면 차라리 이 근처에 매수해서 좀 더 수익을 보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